아무도 예상 못했다고 하긴 어렵지만 이 정도로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주라기 월드 폴론 킹덤이 개봉 당일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 개봉 5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속편치고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감독이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로 바뀌었고 3D의 기조나 전체 분위기도 다소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라기 월드 폴론 킹덤이 개봉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이번 시간에 굳이 이 영화를 다시 꺼내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흥행한 블록버스터 속편치고는 꽤 흥미로운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역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영화에 대한 이모저모를 다뤄볼까 합니다. You need to get us out of here. Yeah.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공룡에 열광할까요? 흥행 원인을 분석하는 것만큼 의미 없는 짓도 없지만 주라기 월드의 뜻밖의 돌풍을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Stand down. 우선 전작의 흥행이 결정적입니다. 블록버스터는 원래 전작을 믿고 보기 때문에 전작의 흥행 수치가 초반에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한국 영화 시장에서 공룡, 모험, 활극, 액션, 블록버스터가 필요한 타이밍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한솔로 등 외화가 부진하고 독전 등 수위 높은 장르 영화가 흥행하고 있으니까요. 히어로 영화에 대한 피로감과 고전적인 블록버스터에 대한 향수가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인터스텔라가 교육 영화처럼 받아들여지고 가족 관객이 몰렸던 것처럼 주라기 월드 폴론 킹덤 역시 아동들의 공룡 영화로 인식되고 가족 관객들도 꽤 몰린다고 합니다. 콜린 트레보로 감독의 주라기 월드가 주라기 테마파크 재개장에 가까웠다면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의 폴론 킹덤은 절반은 전통적인 어드벤처물, 나머지 절반은 다크 판타지 내지는 스릴러, 호러에 가까운 모양새를 선보입니다. 매우 재밌는 선택이죠. 왜냐면 대개의 블록버스터는 규모를 비롯한 양적인 팽창, 흔히 말해 볼거리 위주의 전개로 흘러가기 마련이거든요. 그에 반해 폴론 킹덤은 오히려 볼륨을 줄이고 상황을 제한시키는 등 역주행하는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는 잠시 미뤄두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은 제한된 상황에서 서스펜스를 직조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온 연출자입니다. 호러 영화인 오포나지 비밀의 계단은 물론이고 쓰나미를 소재로 한 재난영화 더 임파서블까지 한정된 공간을 무대로 공포와 서스펜스를 조율하는 연출을 해왔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인도랩터의 토끼인 메이지가 꼭대기 방에 있는 자신의 침대로 올라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인도랩터가 아이의 방에 침입할 때 단번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명에 비친 그림자로 창밖의 실루엣의 형태를 한 채 천천히 다가옵니다. 마치 동화 속 악몽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이런 장면들은 감독의 전작 몬스터콜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폴론 킹덤은 감독의 색깔이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론 킹덤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구분됩니다. 전작 주라기 월드에서 연인이 되었던 오웬과 클레어는 이제 다시 남남이 되었습니다. So, what are you dating like an accountant now, or? Owen. 클레어는 공룡 보호 모임의 리더가 되었고 누블라 섬의 화산 폭발로 공룡들이 다 죽게 되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던 중 로그드 재단의 관리인 밀스의 도움을 받아 공룡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섬으로 향합니다. 알고 보니 밀스는 공룡을 밀거래하기 위해 클레어와 오웬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This is the most dangerous creature that ever walked the earth. 전반부는 밀스에게 속은 주인공들이 화산이 폭발한 섬에서 공룡들을 구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공룡들의 비주얼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볼거리에 현사된 부분입니다. 1편을 오마주하듯 거대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일행들을 맞이해주고 마찬가지로 거대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화산재 속으로 실루엣처럼 사라지는 장면으로 마감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편의 영화가 여기서 마감됩니다. 후반부는 로그드 저택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경매와 이를 막으려는 오웬과 클리어, 그리고 로그드의 손녀인 메이지 로그드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여기서 이 파트의 주인공은 메이지인데 애초에 로그드 저택 자체가 쫓고 쫓기는 서스펜스 호러를 위해서 디자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이지는 숨겨진 출생의 비밀과 함께 악당인 밀스, 위협적인 공룡 인도랩터를 피해서 집의 안팎, 옥상, 창문까지 분주하게 오갑니다. 사실 긴장과 공포의 요소는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에서도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애니메트로닉스 CG를 활용한 볼거리부터 휴먼 드라마, 어드벤처의 틀을 갖췄고 과학 윤리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후반부 관객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호러 스릴러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피해 주방에서 랩터들과 맞닥뜨리는 장면이 특히 그렇죠. 스필버그는 자신의 스토리텔링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스를 촬영할 땐 기계상어가 생각만큼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바다를 무섭게 만들었다. 관객의 상상력에 기댄 것이다. 조스는 관객이 상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섭다. 폴론 킹덤은 스필버그가 지향했던 스토리텔링의 효과들에 집중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더 관객을 빨아들이는 서스펜스와 공포죠. 어떻게 보면 폴론 킹덤은 바요나 감독이 잘하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걸 잘하기 때문에 스필버그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폴론 킹덤의 공룡들은 1편에 나왔던 파충류 기반의 공룡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공룡들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됐고 학계에서는 공룡들이 새처럼 털을 지니고 있을 거라는 게 사실상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영화는 이런 과학적인 증명 대신 주라기 공원이 창조한 공룡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했습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과학이나 사실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먼 환상을 자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웬이 블루를 찾으러 갈 때 쓰러진 트럭의 백밀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노골적인 장치지만 이런 문구들은 1차적으로 스릴러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가벼운 경고죠. 약간 과장해서 해석하자면 저 말이 주라기 월드 시리즈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보다 사실적으로 느끼는 공포, 신기함 등을 제공하는 게 이 영화가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보다 사실적인 리얼리티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만 보면 매우 잘 만들고 성공적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 블록버스터를 비판할 때 습관처럼 하는 지적 중 하나인 규모의 뻥튀기를 정반대로 실행했으니까요. 하지만 방향이나 목표가 납득이 간다는 거지 의도가 꼭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폴론 킹덤은 1편에서 제시했던 철학적인 질문들, 생명과 윤리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다시 꺼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훑고만 지나갑니다. 또는 큰 고민 없이 장르적으로 편안하고 도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가 제시하는 과학윤리, 생명윤리의 문제는 매우 1차원적이고 행동에 대한 갈등 같은 게 기계적으로 제시될 뿐이죠. 예를 들면 주라기 공원에서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안 말콤 박사가 통제되지 않는 과학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Here I am talking about dinosaurs again. These creatures were here before us. And if we're not careful, they're going to be here after. Life cannot be contained. 하지만 이건 옳고 그름에 관한 제시는 아니죠. 그의 위치처럼 그는 사실상 영화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오프닝과 엔딩에만 등장하는 말콤 박사의 쓰임새는 이를 상징하는 셈이죠. Life finds a way. 무엇보다 아쉬운 건 아이콘이 될 만한 악역 공룡의 부재입니다. 압도적인 위험을 자랑했던 1편의 티라노사우루스와 교활한 랩터에 비해서 인도랩터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엔 뭔가 어정쩡합니다. 주라기 월드에서는 결정적인 순간 티라노사우루스와 랩터를 우리 편으로 바꿔 이를 해결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의인화를 통해 공포의 대상에서 교감 가능한 존재로 이입을 시킨 거죠. 반면 인도랩터는 디자인된 생물 병기라는 설정처럼 통제된 사료 개념, 감정 없는 유령 같은 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역으로서의 존재감도 되려 희미해집니다. 후반부 로고드 저택에서의 스릴러가 의도와 달리 밋밋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말이죠. 주라기 월드 폴론 킹덤은 전작에 힘입어 어김없이 흥행했지만 후속작의 흥행까지 보장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This is gonna be awesome. 어쩌면 오리지널 1, 2, 3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대신 반대로 무대를 좁히고 근본적인 효과와 윤리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방향만큼은 그 완성도와 무관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3편이 기대가 됩니다. Remember, you're the one who made me come here. I'll be alright.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 지금 앞으로 이 시리즈가 어디로 갈지 지켜보는 일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본 영화 주라기 월드 폴론 킹덤이었습니다.